바로 이게 온라인 비즈니스가 주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0대 30대 젊은 분들조차도 몇십억씩 버는 부자가 나오는 이유죠. 실력은 장기간에 걸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임계점만 넘어가면 지금 정점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지금 금방 시작하는 사람이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깨닫고부터 사업적인 근심도 사라지고 매출도 막 뛰기 시작했어요. 제 경우뿐만 아니라 저희 팀에서 컨설팅을 드리는 분들조차도 결국은 다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도 알게 된 거죠. 따라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지도가 맵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다만 말씀드릴 딱 3가지 요소를 겸비한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자, 글천개입니다. 오늘은 돈 못 버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돈 많이 버는 분들은 대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버는지 제가 3요소로 나눠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에도 3요소가 있죠. 뭐 얼굴, 경제력, 그리고 인성. 그러니까 얼굴 빠도 안 되고 경제력도 지금이나 미래까지 걱정이 없어야 되고 거기다가 다정한 인성까지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결혼하기가 뭐 어려운 이유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논어에서 완성된 인간형 그리고 이상적인 사회 건설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죠. 바로 지인용이라는 건데 지혜, 어짐, 그 다음에 용기. 여기서 말하는 지는 지성인데 즉 올바른 판단력, 그리고 인, 성실하고 어질다, 어짐, 마지막 용. 이건 뭐 전쟁에 나가서 뭐 싸우고 아니면 사자우리에 막 뛰어 들어가지고 막 그런 용기가 아니라 실행하는 용기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안 거를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냐는 거. 논어는 이렇게 상편 10권, 그 다음에 하편 10권에 총 20권으로 구성된 책이라서 그 안에 수천 개의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이 지인용이라는 3가지로 귀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에도 성공 3요소가 있어요. 바로 설계도, 그 다음에 생산, 그리고 마지막 수익화 단계, 줄여서 설생수, 기억하기 쉽죠. 이 각 단계는 순서라서 어느 하나라도 빼먹으면 어차피 빨리 가려고 해도 다시 돌아가서 하고서 와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간 사람도 결국 어느 선에서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빨리 갔든 느리게 갔든 결국에 만나게 돼요. 근데 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요 직업도 해봤는데 월 2천만 원 넘게 벌어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항공사, 뭐 비정규직, 굉장히 다양한 직업 세계도 거쳐봤습니다. 그런데 오래 지속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런 개념들을 몰랐으니까. 지금도 저랑 비슷하게 뭐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뭐 식당, 뭐 미용실, 아니면 뭐 1인 기업으로 뭐 강의나 컨설팅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자기 예상보다 벌이가 시원찮은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 경우뿐만 아니라 저희 팀에서 컨설팅을 드리는 분들조차도 결국은 다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도 알게 된 거죠. 이제 이걸 깨닫고부터 사업적인 근심도 사라지고 매출도 막 뛰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지도가 맵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그럼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럼 돈 버는 문제는 뭐 결국엔 시간 문제일 뿐이지 금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론은 없고 실전만 있을 거예요. 제가 실제 집수리 전문가님부터 교수님, 그리고 심지어는 뭐 100억대 이상의 기업에도 컨설팅 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본 이야기 전에 주의할 점이 한 가지만 있는데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든 초보자 분들이든. 우리는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걸 많이 하죠. 그런데 그건 실천하는 용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이라도 내가 직접 해봤을 때, 직접 실천해 봤을 때만 그게 내 실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나와 그리고 내 가족을 먹여 살려주는 유일한 무기잖아요. 10개국의 언어를 한다는 그 타일러 있죠. 유명한 타일러가 말한 언어 습득 능력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나라 언어들을 그냥 하루 종일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공부한 게 아니라 앉아서 한 번이라도 입으로 더 써먹고 익힌 거죠. 내 실력이 되도록. 근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앉아서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기회라고 생각되면 목숨 걸고 해야 되지 대충 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저도 살면서 진짜 많은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런 제가 벌써 지금 46살입니다. 남들도 목숨 걸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면, 열심히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노력 안 해서 실패했다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옵니다. 실패하더라도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진짜 피 터지게 한 달이라도 몰입하고 집중해서 해본 사람이 결국에는 다 먹는 게임이에요. 그게 온라인의 생리더라고요. 실력은 장기간에 걸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임계점만 넘어가면 지금 정점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지금 금방 시작하는 사람이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온라인 비즈니스가 주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0대 30대 젊은 분들조차도 몇십억씩 버는 부자가 나오는 이유죠. 다만 단순히 실력만 가지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릴 딱 3가지 요소를 겸비한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수많은 제 성공 사례와 그리고 실패 사례를 연구하면서 깨달았을 뿐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그게 설생수라고 말씀드렸던 그 3단계예요. 먼저 그러면 설계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은 생산, 그리고 수는 수익이겠죠.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익 곡선을 보면 설계도 단계에서는 수익이 0입니다. 이게 이제 설생수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수익입니다. 이게 0원이고 여기가 수익이 올라갈수록 플러스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마이너스겠죠. 근데 처음엔 이렇게 돼요. 곡선이 J커브처럼 그려져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수익 곡선입니다. 수익 곡선. 처음에 설계단에서는 수익이 0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서 생산에 오게 되면 도리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수익이 마이너스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수익 단계죠. 수익에서 이제 플러스 단계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단에서는 당연히 돈을 못 벌고 여기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엔 수익화 단계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점. 이건 과정일 뿐이다라는 점이다. 여기를 빨리 건너가느냐 아니면 아예 몰라서 이 자체를 모르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거기서 설계 다음에 생산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특히 초심자분들은 시간 낭비하는 걸 겁나게 싫어하죠. 그 시간 낭비라고 불리는 것들이 사실은 내 실력이 되는 진짜 공소고금을 막론한 비밀인데 잡지필사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죠.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마지막 수익 단계까지 갔을 때 비로소 매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설생수 중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단계에 내가 구멍이 있는지를 제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럼 바로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혹은 지금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혹은 하락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설계도입니다. 이건 방향성인데 모호한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름만 정하면 끝이에요. 이름만 정하면 끝이다. 이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닉네임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카페나 블로그나 혹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채널명을 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블로그만 한 개, 또는 카페만 한 개, 또는 유튜브만 한 개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설계도 단계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가. 첫째, 내 분야 또는 내 주제 이런 게 없다면 나는 아이템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이템 자체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어? 학습과 실천을 통해서 내 아이템을 빨리 만들면 되겠죠. 이건 왜 그런지 뒤에서 이해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온라인에서 일치된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뭐냐면 가령 제가 유튜브에서는 글천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블로그에서는 신승철이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하고 또 제 홈페이지에서는 저스트두잇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아무도 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고객은 숨바꼭질을 아주 싫어한다고 했죠. 저를 찾다가 그냥 딴 데 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수정이라는 건데 이 수정은 다른 말로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인간관계에서도 이놈 만나다가 수 틀리면 저놈 만나면 돼. 집도 이 집 살다가 싫으면 저 집 가서 살아도 돼요. 이게 불변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내 아이템이나 내 주제 그리고 내 이름, 글천개, 기안84 이런 내 닉네임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가치가 낮다는 거예요. 이런 낮은 가치에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99%의 분들은 엄청나고 좋은 아이템 그리고 진짜 멋진 나만의 내 닉네임을 쓰려고 하고 싶으시잖아요. 뭐 빠숑도 있고 뭐 글천개도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 별명이나 내가 편한 단어, 표현, 내가 좋아하는 단어 그냥 대충 쓰세요. 상관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기안84도 있죠. 화성시에 저 안녕리에 살았는데 그 동네 옆에 이름이 기안리였어. 그 기안84예요. 주제도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그리고 지금도 하는 거 그 일로 정하세요. 왜? 이게 내 천직이 아니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수정이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라는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네이버 카페라면 그 카페 제목을 빠르게 적는 겁니다. 시간 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나 티스토리라면 그 블로그 이름을 적는 겁니다. 티스토리 이름 적는 거고 유튜브라면 유튜브 채널명을 빠르게 적는 겁니다. 뭐 글 1000개 쓴 글 1000개 이거 별 뜻 없어요. 근데 왜? 이건 불멸의 가치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말 다르고 또 내일 하는 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어요? 바뀌는 거는 가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없는 건 변하는 성질을 가진 사물이나 사람입니다. 자꾸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뭐가 가장 큰 가치냐? 뭐 불멸하는 거를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지인용 그저 지성을 갖추고 인간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고 일관되게 그리고 늘 아는 걸 실천해서 내 실력을 갖추고자 하는 그 용기 그게 불멸의 가치라고 그게 근접한다고 저는 생각할 뿐입니다. 개인으로서는. 즉 오늘 맥락으로 말씀드리면 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서 내 실력을 키우고 내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 그것만 높은 가치라는 겁니다. 삼성이 무너져도 그 안에서 근무했던 실력 있는 인재들은 애플이나 구글에 가서 취직할 수 있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아이템이 무너져도 사람은 사는 거거든. 그럼 제가 실제 카페 이름을 지어드린 사례만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저희 전종남 선생님이라고 제가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 집수리 전문가입니다. 먼저 카페명은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카페로 들어가서 뭐라고 적냐면 이분은 집수리 전문가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이름들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어드렸습니다. 그냥 어떻게 지어드렸냐면 홈닥터 물론 이분이 원하시는 명칭이기도 했는데 그날 5분 만에 정한 것 같아요. 홈닥터 전쌤TV라고 정했습니다. 카페명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유튜브 채널도 홈닥터 전쌤TV라고 똑같이 통일시켰습니다. 쉽죠? 이 단계까지 오셨다면 이 설계도 단계가 말도 안 됐지만 끝난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죠. 자, 그럼 두 번째 생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1단계였던 설계도 단에서 만들어둔 그 플랫폼에 내 컨텐츠를 채우는 단계입니다. 이거 아주 쉬워요.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정리된 지식을 넣는 겁니다. 가령 전자책이 있다면 어떻죠? 이 안에 목차가 20개 그리고 각 목차당 한 페이지씩 쓰라고 저는 강요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내용을 쓰냐?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일 거예요. 난 글을
글을 써본 적도 없는데 엄청나게 고상한 내용? 아니면 논문처럼 과학적이고 고차원적인 내용? 뭔가 데이터가 많이 가미된 또는 세계적인 석학이나 그 분야에서 최고수 또는 교수님이 쓰는 내용? 전부 틀렸습니다. 전자책은 그냥 실용서예요. 그래서 문제와 해결책만 넣습니다. 여기서 이탈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도 전종남 선생님 사례를 바로 들어볼게요. 아주 쉽습니다. 가령 5,000원으로 문짝 수리하는 방법 또는 경첩을 수리하는 방법 또는 방충망 교체하는 방법 이런 게 바로 전자책입니다. 이게 바로 목차예요. 쉽죠? 이건 주제가 집수리가 아니어도 인스타든 식당 운영이든 아니면 글쓰기 분야든 전부 동일합니다. 오로지 목차는 문제고 내용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구성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A4지에 글자 크기 12포인트로 1페이지만 써보세요. 더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게 20페이지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상대방이 쉽게 이해하게 써서 바로 써먹게 할 수 있느냐. 경첩 고장났을 때 바로 수리할 수 있는 2, 3천 원 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익이에요. 이것도 모호한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익은 바로 상세 페이지에서 나와요. 글천기 블로그하고 카페 공지사항 스샷을 여기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 플랫폼들의 공지사항으로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1인 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 할 일이 없습니다. 2단계에서 끝난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면 내 상세 페이지로 연결되잖아요. 즉 내 판매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은 모든 수익이 여기서 나옵니다. 글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세 페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다른 거예요. 이것도 어렵게 배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시장에서 한 달에 1억 버는 상세 페이지들을 지금도 우리는 수십 개씩 수백 개씩 전부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쓰고 싶으면 네이버에서 와디즈라고 검색해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짧게 쓰고 싶다면 크몬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여기 입점한 판매자들이 써놓은 틀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도둑은 복붙하죠, 내용을. 근데 위대한 사람은 훔친다고 합니다. 그 위대한 사람은 그 틀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구조를, 상세 페이지 구조를. 상세 페이지에서 무조건 팔리는 틀, 거부할 수 없는 조건에는 뭐가 있을까? 지금 이제 스샷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영업사원이에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겠지만 내 대신 돈 벌어다 주는 직원이라는 말이죠. 근데 무급 직원이야. 돈을 안 줬대. 그러니까 무엇보다 상세 페이지에서 단 한 줄만 쓸 수 있다면, 기회가 단 한 줄뿐이라면 비포 애프터 사례, 즉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었어요라는 그 사례, 그 한 줄만 쓰세요. 그럼 1억 법니다. 그런 입증된 사례 단 한 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뇌리에 박히는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키 크는 아이 홍삼만 기억하세요. 키 크는 아이 홍삼. 가령 우리 아이가 고1인데 키가 150cm예요. 그럼 좀 고민되죠. 아이도 고민이 크고 저도 아빠 쪽 사촌들은 190이 다 넘거든요. 제가 제 가문에서 지금 최단신이에요. 아무튼 됐고, 여기서 어느 날 우연히 키 크는 아이 홍삼이라는 어떤 상세 페이지를, 즉 판매글을 이 부모님이 보게 됩니다. 인스타 광고든 아니면 네이버 광고든 TV 광고든. 이 글에 뭐라고 사례가 적혀 있냐면 150이었던 아이가 170이 된 사례, 그러니까 160이었던 아이가 180이 된 사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150년 된 회사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만족도 1위를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부모 눈에 들어올까요? 아이들 눈에 들어올까? 아니야. 그건 혜택이 아니라서 아니고 니들 좋은 얘기야. 키 20cm 키워드릴게요. 이게 들어오는 거지. 여기서 그 혜택이라는 거야. 그 혜택, 즉 해결하지 못해서 밤잠 못 자는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인 거야. 이게 고객이 느끼는 혜택이라니까. 이거가 해결이 된다네. 그런데 이 약값이 어마무지하게 비싸요. 2,500만 원이래. 그럼 이 문구를 본 부모는 에이 비싸서 안 사 이럴까? 자기 고민을 바꾸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존에는 아이 키가 걱정이었어. 작은 키가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걱정이 돈 걱정으로 바뀐 거야. 결국 대출 받으면 되지 뭐. 왜냐면 아이 키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까 짓고 돈이야 뭐 다시 벌면 그만 아닙니까? 가치에서 비교가 돼 이게? 이런 상세 페이지 스타일은 주제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 버는 방법도 그렇고 못 벌다가 500만 원 버는 방법이 잘 팔리는 이유가 그렇죠. 그리고 탈모약도 마찬가지야. 탈모약. 그러니까 생존이나 삶의 질같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좋은 아이템이거나 아니면 페인킬러 아이템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고객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바꾸게 한다는 데 있어요.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상세 페이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 어떤 사례? 고객이 혜택을 느끼는 그 사례. 키 20cm 키워드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회사 150년 된 거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입지, 그리고 두 번째가 입지, 그리고 세 번째가 입지. 자, 오로지 사례입니다. 상세 페이지는. 거기서 구매력이 결정돼요. 구매 파워가. 그러니까 내 회사와 내 제품 특징을 나열하면 나 팔기 싫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걸 사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마나 좋은 상태가 되는지, 즉 구매자가 얻는 혜택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실제적인지 그걸 집중적으로 말해주는 게임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굳이 상세 페이지 구색을 갖추긴 해야겠죠. 그러면 요 구조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족이야. 첫 번째 핵심 이득. 이게 뭡니까? 즉 아이 키 20cm 더 키워드입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어떻게? 그 뒤로 사례가 1, 2, 3가 주로 나오겠죠. 사례가 너무 많아도 좋진 않아요. 그 과잉이야.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키 140, 150, 160인 아이들 사례를 나열하고 얘네들이 실제 키가 컸던 그 입증하는 데이터만 제공하면 됩니다. 없다면 오늘부터 만들어야겠죠. 이게 바로 방향성입니다. 없는 걸 채워야 돼. 결핍을 느껴야지 발전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소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들긴 들었어요. 다만 제 이야기를 앞으로 절대 까먹지 마시라고. 혜택이라는 거 절대 까먹지 마시라고. 제 경우도 홍보가 되지만 수강생 사례를 넣은 것과 넣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그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통해서 거의 1억 원 가까이 이제 상세 페이지를 유료 광고한 데이터가 있는데 결국에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앞단에 배치한 그 상세 페이지에서 가장 큰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실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강력한 사례를 어떻게 만들어요? 난 그런 것도 없는데 난 시작하는 사람이라 있지도 않아 그런 거. 이때 무료 전략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명분 없이 무료 전략 전자책 주고 무료 서비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냥 싸구려 되는 거예요. 싼마이. 내가 만든 아이템을 수백 명, 수천 명한테 무료로 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 잘 돌봐주고 그러니까 씨앗 잘 뿌리고 물 주고 잘 자라게 해서 그 중에서 핵심 사례가 나오도록 20cm가 큰 사례가 나오도록 하는 게 무료 전략을 쓰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비 안 들이고 내 사업을 아주 무지하게 크게 번창하게 해줄 그 사례가 그 무료 전략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 마치 온라인에 24시간 내가 자는데도 돈이 나오는 내 빌딩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다뤘는데 정리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설계도. 이 단계에서는 뭘 하라고 말씀드렸죠? 내 닉네임과 온라인 사이트 제목만 지으면 끝난다고 했죠. 내 닉네임은 현실 세계든 온라인 세계든 반드시 일치시키는 겁니다. 글청개면 글청개, 기한83 기한84. 이 단계에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죠. 당황하지 말고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글과 영상만 10개 만들어서 올리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전자책의 경우가 왜 쉽다고 하냐면 지식의 정리라고 했잖아요. 전자책이라는 게. 그래서 제목 1개, 그 다음에 목차 20개, 그리고 각 목차당 1페이지씩만 쓰면 총 20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블로그 포스팅에다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는 겁니다. A4지 한 장에다가 12포인트 크기로 작성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계에서는 수익이 도리어 근데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거든. 그렇지만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중요한 생산의 단계니까요. 생산을 해야 팔아먹지. 이 단계에서 필사하는데 만약에 잡지 필사하는데 2달이 걸리셨다면 그건 시간 낭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내 실력을 키우는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그 실력을 키우는 생산 과정입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죠. 글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 수익이에요. 수익. 이 마지막 2단계에서는 뭐였죠?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는 거였죠. 이 상세 페이지가 내가 없을 때도 돈을 벌어주는 영업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독자한테 혜택을 집어넣어야 하는지 키 크는 아이 홍삼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cm. 어떻게 오늘 내용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부를 설명드릴 수는 없어도 오늘 이 내용만 큰 틀에서만 이해하셨다면 나머지는 한두 번 이 영상 더 보시면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오늘 드린 말씀만 이해하셨다면 똑같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 이거는 설계도단의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거는 생산단의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거는 수익단의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그리고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죠. 설땡수.